예,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 제가 뭐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SK 이노베이션이 2017년도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인력 채용도 대폭 늘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SK 이노베이션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사업 영역이 어떤 부분이고 왜 인력을 많이 채용하려고 하고 요즘 이제 업황이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부분이 주력 사업 부분이라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배터리. 네. 배터리. 네, 배터리 이제 사실은 현재까지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은 석유화학 부분이고, 이제 아직까지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자 이제 지금 그 2016년도에 아직 이제 결산이 끝나진 않았지만 대충 SK 이노베이션 영업이익이 한 3조 4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태까지 최고 영업이익이 많았던 때가 2011년인가 2조 얼마였었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올해 굉장히 큰 영업이익을 낸 걸로 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원래 정유업계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그 원유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유 업계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제 그 원유 가격이 떨어져도 만약에 이제 정제 마진을 잘하면 이 정제 마진은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석유를 정제해서 나는 거를 신시장,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시장을 계속 이제 이렇게 원유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시장도 많이 개척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원유가 이제 살짝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이면에는 너무 낮은, 원래 이제 석유 가격이 낮게 좀 여태까지 형성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개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셰일가스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셰일가스의 연관해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셰일가스하고 원래는 이제 그 기름이 많이 나는 데서 셰일가스가 계속 나다 보니까 셰일가스를 더 이상 생산 못하도록 가격을 확 낮춰서 셰일가스가 더 이상 생산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하려는 의도가 컸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셰일가스도 계속 기술 발전이 되면서 계속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게 지금 나오니까, 굳이 이제 석유 나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이제 어차피 셰일가스도 어쨌든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무리한 가격 낮추는 치킨 게임 같은 게 더 이상 일어나진 않으면서, 물론 석유 가격이 예전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급등하는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몇 년 동안은 아주 이렇게 낮은 가격은 아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약간 높은 정도 가격으로 계속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든 그래서 정유업계 굉장히 힘들 때 그렇게 적극적인 시장 공략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진까지도 높아지니까 이런 이제 급등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 부분에서는 앞으로 7년 정도 일감을 미리 확보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이제 몇 년 내로 급속도로 커질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한번 얘기했다시피 테슬라가 지금 이제 미국 네바다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어디 파나소닉하고 연관해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전기차 굉장히 싼 가격으로, 지금 이제 출시 예상 가격은 지금 4천만 원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 이 문제가 있는데, 보조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2천만 원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얘기했다시피 아파트에 충전하는 거, 지하 주차장 같은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시설만 웬만큼 조금 완비가 된다고 하면 몇 년도에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아마 이 배터리 부분, 뭐 LG 화학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눈여겨 지켜보시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석유 화학 분야하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어찌됐든 올해 신규 채용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업에서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러는데 이 설계를 하면서 뭐냐면 미래를 위한 나에 대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지금 당장 해야 될 일하고 두 개가 조화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금 흐름을 많이 날 수 있는 캐시카우에 대한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쏟으면서 근데 이제 이 부분만 쏟다 보면 미래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소홀하게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잘 시키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캐시카우에서 현금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비즈니스가 그렇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충분한 캐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캐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많이 나오면서 화물 간산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쪽 부분도 계속 효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있는 선에서도 뭔가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 내에서 발전할 가망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다고 이게 뭐 계속 오래될 갈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향후 또 집중해야 될 분야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기업마다 여러분이 분석하시면서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면서 그거에 대한 에너지와 현재 지금 내가 취업하는데 바로 필요한 부분을 어떤 그거를 두 개를 에너지를 잘 쏟아서 시간 안배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잘 준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거하고 장기적인 거하고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도록 하고 그런 부분 뭐 진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적이 있으시면 상담을 요청하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